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완전 영어 수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걸 해볼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구래더라, 어느 나라 총리가 누구래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뉴스에서 자주 마주칠 만한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을 읽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동안 영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시는 것도 좋은데 상식 배워가시는 것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있는 10명의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뒷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요, 세계 초강대국이죠.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우리 흔히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트럼프라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 이, 박과 같은 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이름은 도널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요, Donald, 더 늘드 정도 돼요. Donald Trump.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뉴스 보시면 Donald Trump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영어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45대 대통령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뭐 대통령을 카카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금 뭐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통령을 Mr. President라고 불러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근본에 그 전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걸 봤어요. 발표하고 기자들이랑 이렇게 회견하는 걸 봤는데 그 기자들 질문 엄청 많더라고요. 막 다들 손들고 Mr. President, Mr. President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Mr. President라고 부른다. 이 President라는 말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Mr. President라고 부르게 되고요. 제가 밑에다가 공화당이라고 써놨는데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정치 체제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의회, 그러니까 국민의 권한을 주는 거죠. 지역구죠. 지역구처럼 우리 국민의 권한을 줘서 법 만드는 의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의회를 구성하는 게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양당제에 가깝죠. 양당에다가 뭐 몇 개의 당이 더 있죠. 근데 미국은요, 거의 양당제고 나머지 당은 거의 의석수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라는 데 소속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와 보수가 있으면 보수에 가까운 당이 공화당이고요. 공화당은 Republican Party라고 이야기합니다. Republican Party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는데 미국의 44대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도 한 분이 버락 오바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반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 그러니까 세계 정치는 대부분 다 진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던 민주당은 Democratic Party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 이름이 계속 바뀌죠. 근데 미국은 안 바뀝니다. Republican Party, Democratic Party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흘러왔어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2번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하고 재선거를 해서 또 당선되면 4년 더 총 8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겠다고 이제 나선 상태고 그 반대 민주당에서는요, 요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라고 해서 제가 밑에 바이든 vs 샌더스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진출하시는 분들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부통령 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에 가깝겠죠. 부통령 하셨던 분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민주당 내 경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샌더스라는 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치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면 파산한다. 뭐 병원 가서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몇 억. 감기 걸려서 가면 몇십만 원, 뼈 부러져서 깁스하고 나면 한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나라죠. 그래서 이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우리나라까지는 어렵겠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가자고 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중도에 가까워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이겨서 바이든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는 아무래도 독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은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경제 다 어려운데 그나마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독일에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있죠. 앙헬라 메르켈이라는 분이 있죠. 앙헬라 메르켈. 이거 여러분께 발음해 드리려고 독일어 원 발음을 봤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앙겔라 메르켈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메르켈 총리 내지는 앙헬라 메르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실 건 우리나라랑 외국 이름을 쓰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건 메르켈 총리의 성이에요. 이씨, 김씨처럼 쓰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신에서 따를 땐 성만 써요. President Mo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앙헬라 메르켈, 이름은 앙헬라고요. 안젤라 내지는 앙헬라라고 읽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된 거죠. 연합된 주, 50개 넘는 주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가 미국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뭐 분데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분데스리가라고 독일 축구하는 곳이 분데스리가인데, 이 분데스라는 말이 유나이티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 개의 16개인가 그럴 거예요. 16개의 연방 정부들이 모여서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좀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르게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네, 총리가 거의 모든 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뭐랄까요? 얼굴 마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런 존재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의회에서 뭔가를 승인을 올리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거부는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다는 거예요. 독일 대통령 들어본 적도 없는데, 봤더니 독일은 총리가 거의 모든 실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독일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실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은 영어로 Germany라고 해요. Germany, 게르만이라고 하죠. 이 Germany 앞에 GER이 게르만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Germany고, 수도는 그죠, 동독, 소독이 함께 모여 있었던 베를린, 이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볼까요? 그 밑에는 영국 총리를 가지고 왔어요.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고, 이건 존슨 영어로 볼 땐 존슨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보리스 존슨 총리인데, 여기 역시도 총리제예요. 우리가 그 정치 체제를 크게 두 개를,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민주주의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미국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리라는 건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에서 선출해서 총리 자리에 앉힙니다. 그게 바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고요. 영국은 특이하게도 왕이 있죠. 네, 그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분 90세 넘지 않으셨나요? 나이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대통령이랑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여왕이 있으시지만 여왕의 권한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독일의 대통령처럼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영국은 UK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UK, United Kingdom. 미국이랑 똑같죠. United Kingdom. 크게 4개의 나라가 합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맞죠? 이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의 영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영국, UK 수도는 런던이고, 좀 여기서 여러분 좀 상식상 알아두실 거든요. 유럽이 원래 그냥 다 각자 나라였어요. 영국 파운드 쓰고, 독일은 뭐 마르크화 쓰고, 각자 다 프랑스는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이 야, 우리도 미국 합쳐진 것처럼 우리 나라 다 합치자, 그래서 한 30개국 정도가 유럽연합 EU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국이 처음에 가입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 해 하다가 가입을 했다가 작년에 국민선거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서 다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EU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는 그렇죠. 독일, 영국에 이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 이란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보통 마크롱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무려 1977년생입니다. 만으로 40대 초반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 국가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독일 총리예요. 아마 여러분들 메르켈 총리, 마크롱 대통령은 정말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죠. 파리스. 파리고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본인들의 경제력 그리고 본인들의 인구 대비해서 세계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네. 이 유럽에서는 최초로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막 일으켜가지고 왕 없애버리고 민주국가, 시민의 국가를 만들었고요. 프랑스에서 참 혁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화, 정치, 역사, 외교의 나라라고 프랑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정부에서 복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부가 이제 휘청거리고 국가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뭐 연일 프랑스 좀 상황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우리 캐나다 총리 이름 가끔 들어요. 쥐스탱 트루도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저스틴 트루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 이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여러분 캐나다의 간략한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캐나다랑 미국이랑 친구잖아요. 너무 친해요. 같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나라에서 LA 그러니까 미국 서부로 이민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새는 저기 뭐 토론토, 밴쿠버와 같이 캐나다에 있는 도시로 이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보면 인종차별도 좀 적다고 하고 정부에서 주는 복지제도도 괜찮다고 하고 뭐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또 캐나다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캐나다라는 곳이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원래는 그냥 원주민들 살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되고 나서 영국에서 또 캐나다로 프랑스에서 또 캐나다로 갔어요. 원래는 프랑스가 먼저 캐나다에 가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프랑스랑 영국이랑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되죠.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냐 내 거냐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는데 다만 그 프랑스인들이 이제 여기 죽어 살 수 있고 프랑스 말도 쓸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퀘벡이에요. 사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 퀘벡이라는 곳이 영어도 쓰지만 프랑스 말도 써요.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이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루도도 이거 발음하는 거 보니까 저스틴이라고 안 하고 쥐스탱 트루도라고 발음하는 거 보니까 프랑스 이름인 것 같아요. 아마 퀘벡 출신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퀘벡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중에 불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미국이랑 친하지만 예전에 미국이랑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스하키의 나라죠. 국민 스포츠가 완전 아이스하키예요. 네. 그래서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 밴쿠버, 토론토 아니 오타와라는 데가 있고요. 캐나다 총리 뭐 보실 일 많이 없지만 그래 캐나다 미국이랑 지금은 친하지만 프랑스랑도 친했고 영국의 식민지기도 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총리가 있고요.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낯익은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이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기 이 나라 자체를 언급하는 걸 유튜브에서 굉장히 싫어요. 제가 예전에 이 나라 관련된 걸 몇 개 올렸었는데 막 노랑딱지 뭔지 아세요? 광고 수입 제한한다 뭐 그런 거 막 붙어가지고 제가 내렸었는데 외국 언론 요새 제가 자주 살펴보는데 그냥 XIC라고 해서 중국의 대통령 아니죠. 국가주석을 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하면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경제체제, 경제. 그러니까 우리 가치 생산해서 가치 나눠 가지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예전에 그랬죠. 부자들 거 다 뺏어서 자본가들 내리고 노동자들의 나라. 그게 공산주의인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방했죠. 개혁 개방하면서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와 같이 네가 번 돈은 네가 써. 네가 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선
네가 책임을 져 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맞아요. 중국식 자본주의죠. 근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죠. 예,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정치랑 사회는 예전이랑 똑같고 경제만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뭐 크게 보면 베트남도 그렇죠. 우리 막 너무 많이 왕래해서 있고 있지만 거기도 일당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쿠바 또 라오스 정도가 있겠네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뭐 소련도 그랬고 뭐 동유럽권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국가 주석이라고 불리죠. 그 밑에는요 아베 신조 총리예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습니다만 정치체제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죠. 네, 대통령제고 일본은 그 반대인 의원 내각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총리를 올리고 그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디 장관을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고 여기도 영국이랑 비슷해요. 여기도 왕이 있죠. 왕이 있고 그 왕이 정치적으로 뭐 실권 전혀 없습니다. 총리가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 좀 특이한 건 여기서 여러분 뭐 참의원 선거 어쩌고저쩌고 막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자민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자민당이 말고는 다른 당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이 자민당이라는 당이요 이전 60년 동안 계속 통치했답니다. 두 번 빼고는 계속해서 자민당이 집권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당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맡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좀 민주주의가 좀 수준이 조금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이 자민당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맡고 있고 거기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분이 아베 신조 총리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공부할 때 법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요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은 또 굉장히 달라요. 정치체는 같은데 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헌법 전이 있잖아요. 헌법 뭐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헌법 전도 있고 형법 누가 뭘 잘못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전이 있잖아요. 미국이랑 영국법은 그게 없어요. right? 거기는 판례 내지는 뭐 관습법 등등에 의해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그 재판들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재판을 합니다. 법전이 없어요. 법도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이 헌법이 있는 법은 대부분 독일에서 아마 먼저 시초가 됐다고 해서 독일 가면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학 되게 많이 가 계세요. 왜냐면 독일법이 일본으로 갔고 그 일본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는데 기초가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기분이 일본 거 따라했던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법 체계 자체는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와서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일본이랑 비슷한 게 꽤 많아요. 다만 정치 체계는 좀 다르다. 네? 다음 장 가볼까요? 이제 2명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실 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에요. 네, 푸틴 대통령 여기 이제 딱 있어가지고 남자답고 카리스마 팍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러시아 거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졌죠. 근데 느낌 자체는 공산주의 국가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역시나 우리나라랑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통령제고요. 언론도 자유롭고 출판도 자유롭고 집회와 이런 것들도 다 자유롭게 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대통령께서 내가 오래 할 거야 하고 좀 거의 독재 비슷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이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재산 몰수 저기 너 감옥 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선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 맞고 자본주의 국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랑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엔 사실 이제 세계 경제에서나 뭐 이렇게 영향력은 없지만 뉴스에 자주 등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두테르테 대통령이에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네, 필리핀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필리핀 역사를 좀 보시면 필리핀이 1900년도 초반에 잠시 동안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면 사람들 영어 잘하죠. 영어 쓰고 있고 흔히 우리가 이제 동남아 국가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뭐 사회주의 국가죠. 그리고 저기 태국 보면은 태국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기는 뭐 수십 년대 군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베트남간도 사회주의 국가고 그래서 필리핀도 뭔가 이제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독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국가와 정부 기관이나 경찰 이런 데가 좀 이런 얘기 여기 유튜브에서 하면 이것도 왠지 좀 올렸다가 몇 분 보시고 나서 영상 날아갈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 나라도 그게 좀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가면 범죄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하고 셋업 범죄라고 하는데 뭐냐면 뭐 누군가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잘못 연루돼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돈 주면 풀어주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별로 그렇게 안 좋긴 하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근데 이 두테르테라는 분이 왜 많이 나오시냐면 많이 그 뉴스에 나오냐면 부패한 국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반부패 부패하면 니네 다 그리고 범죄 그리고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게 그 마약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범 그러니까 그 사범이라고 딱 찍히면 우리는 보통 우리 법원에 가면 최소한 3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최대 3심이죠. 처음에 재판을 받고 항소에서 또 받고 결국 대법원 가서 형이 확정되죠. 고등법원에서 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뭐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 3심까지 받고 나서야 형을 집행을 하죠. 예를 들면 정말 심한 우리 뭐 여기 저기 세상 가라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좀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마약 사범이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필리핀 좀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뉴스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보면요. 다음 장에 오늘 배운 이제 뭐 대통령들, 총리들 이름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고 이거 재밌으시면 제가 몇 번 더 이런 시리즈를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유튜브에서 정책상 이런 좀 민감한 이야기들을 다루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 또 아니면 저기 뭐죠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도 올렸다가 결국에는 좀 이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비공개되시기 전에 뭐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어 공부는 아니었으니까 요거 보시고 나서 복습 하나 하세요. 그러실 줄로 믿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